이번 영상에서는 시를 노련하게 마무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를 시작하는 방법 못지않게 마무리 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시의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으면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죠. 네, 그래서 그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시를 밀고 가는 힘이 넉넉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한마디, 시의 마무리는 마무리 법칙은 단 하나다라고요. 시의 마무리 법칙은 단 하나래요. 그게 뭐냐면 시의 핵심을 다 말해주지 않고, 다 말해주지 않고 여운을 남기면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하죠. 다 말해주지 않고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 짓는 것, 바로 그것이 마무리 짓는 법칙의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운을 남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노련하게 하는 방법 하나, 첫 번째, 쉽게 말해서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 짓는 방법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독자의 몫을 아주 적게 남기는 형태, 이거 아주 안 좋은 형태죠.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고 시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마무리를 결론까지 다 내버리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짓고 또 규정하고 이런 태도로 끝나는 시의 마무리가 바로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는 시입니다. 기억에도 순서가 있다. 어머니가 자꾸 집 전화번호를 잃어버린다. 관리비 고지서의 행방은 냉장고에, 리모컨은 반창통에. 그러니 어머니의 첫 번째 남자가 문제다. 잃어버린 후 화투 한 장은 패를 맞춰봐야 안다지만 집도 잃어버리는 오작동은 누가 보고 난단 말인가. 그러니 아버지가 더 문제다. 아버진 어머니와 단 둘이서 하투를 치면서도 끝내 패를 보여주지 않고 떠났다. 어머니의 순수마저 가져간 첫이면서 끝이려는 남자. 죽음의 순서마저 정해놓고, 죽음의 순서까지 정해놓을 정도로 아버지가 아주 가부장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의 순서마저 정해놓고 기다리는, 끝이면서 첫이려는 진짜 나쁜 남자. 아버지에 대한 시적 대상에 대한 그런 규정을 이렇게 나쁜 남자하고 규정을 딱 지어놨어요. 그리고 일단 또 독자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시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린 시인께서 몸소 자기 자신의 시로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시인 지망생이 그럼 왜 시를 이렇게 쓰는 경향이 나타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시인 지망생이 가장 삼가야 할 마무리가 어떤 거냐면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시적 대상을 규정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주지 않고 다친 결말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렇게 나쁜 남자, 더 이상 독자가 더 이상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안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결론만 안 지고 여기서만 끝났어도, 그죠? 죽음의 순서마저 정해놓고 기다리는, 이 정도에서만 끝났어도 이렇게 다친 결말로 끝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다친 결말로 다 끝내버려요. 이런 시가 아주 안 좋은 시라고 해요. 이런 시를 왜 쓰는가? 대부분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규정을 한대요. 그 시적 대상에 대해서 규정까지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를 노련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독자의 몫을 많이 남긴 형태. 이런 종류의 시는 좀 좋죠. 네, 괜찮아요. 독자의 목, 즉 독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몫을 많이 남긴 형태가 좋다고요. 네, 이런 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대부분 다 열린 결말이죠. 좋은 시는. 네, 그런데 예문을 봐요. 다른 사람들은 웃지 않고 어떻게 마주 앉을 수 있을까? 애는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걸까? 네, 임승유 시인의 계속 오사라라는 겁니다. 자, 끝부분이에요. 이게 끝부분이 A는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걸까라고 했어요. 네, 이 끝부분의 특징이 뭐죠? 바로 서리법을 쓰고 있죠. 서리법을 쓰고 있는데 A는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걸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그러면 독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많죠. 왜냐하면 이 시 같은 경우는 직장 내 성폭행 같은 경우를 당한 피해자가 이렇게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까지 보이는 이상한 면도 있죠. 그리고 또 한 번에 그런 피해가 성폭력 피해가 한 번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A는 어떤 식으로 생길 그런 걸까? 근데 사실 독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사랑하는 진짜 A는 안 생기고 자꾸 이 실적 화자에게는 폭력적인 폭력성 있는 남성만 생기는 거죠.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서리법으로 마무리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정서적 파장을 더욱 부각시켜서, 네, 서리법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정서적 파장을 더욱 부각시켜서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여백 효과, 네, 여백이죠. 여백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 서리법의 특징이 이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A는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걸까? A는 어떤 식으로 생긴다라고 결론 짓지 않고 그렇게 서립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면 독자는 생각하겠죠. 직장 내, 이 경우는 네, 이런 직장 내 성폭행 피해자의 담담한 태도가 태도가 던지는 질문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직장 내 성폭행이 일회성이 아닌 느낌을 주고 성폭행 가해자만 있고 사랑하는 사람인 진짜 A는 없는 피해자의 비극적 상황도 느끼게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써놓은 건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 다음에 마무리를 노련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 그러니까 여운을 남기는 방법. 세 번째라고 봐도 되겠죠. 마무리에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세 번째 방법. 상승의 정서로 강렬하게 마무리하는 형태. 네, 점점 어떤 것이 더 강해져 가는 모습으로 남겨요. 그러면 독자는 그러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루 종일 2,000개도 넘는 수나사가 암나사와 만난다. 나사들은 화려한 디자인에 갇혀 죽고 생각은 모두 단순화되어 규격박스 안에 담긴다. 더러는 조인 나사를 풀고 싶어 떠났던 녀석도 있다. 조금 더 안쪽의 중심 부품으로 살아보겠다고 라인을 자꾸 변경하다 다시 아웃사이더로 밀려난 옥탑방 구석에 버려진 소주병 같은 녀석들. 그 녀석들 다 돌아와 라면에 소주를 마시고 포르노를 본다. 온몸이 전부 나사인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청산가리 사내들. 신나는
신나를 들이붓고 싶은 밤을 지닌다. 네, 점점 더 이렇게 거칠어져 가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 시는 그러니까 하청의 하청을 받아서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어떤 그 피해를 다룬 시인데요. 처음에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죠. 네, 처음에는 슬픔이 자리하다가 그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점점 답답한, 네, 분노가 점점 답답한 어떤 분함이 생겨요. 네, 답답한 분함을 울분이라고 하죠. 그 분함이 더 강해져서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더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격분이 되고 경노가 되겠죠. 네, 그렇게 점점 그죠? 그러면 독자는 더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를 표현하고, 자, 더 뭔가 기대를 하겠죠. 아, 더 그 다음은 뭘까라고 이렇게. 그래서 더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를 표현하고 강렬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 네, 마무리를 강렬하게 하고 싶을 때는 뭐 상승 이미지로 끝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운을 남기는 네 번째 방법, 마무리를 노련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운을 좋은 여운, 독자에게 좋은 여운 그런 운을 남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네, 여운을 남기는 하강 형태로 잔잔하게 마무리하는 형태. 저거는 금방 3에서는 상승 형태죠. 상승 형태는 점점 더 강해지는 형태인데 하강 형태는 점점 더 차분해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시들은 대부분 서정시, 좀 순수 서정시나 또는 뭐랄까 그 풍경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경시, 순수 서정시나 서경시 같은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봐요. 서경시나 순수 서정시는 처음부터 차분하죠. 그런데 점점 더 차분해져요. 왜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쓰는 시이죠. 대부분이 순수 서정시는. 그러니까 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가 진행될수록 더 차분해지고 더 잔잔해집니다. 그게 목적이죠. 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붉게 물든 정도의 강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을이 내 길을 따라 돌아가야 이제는 노을이 낸 길을 따라 돌아가야 한다. 양손에 하루치의 품삯을 들고 발목을 잡아 끄는 뻘과 뻘을 떨쳐버리는 구분 등의 싸움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노란 비옷과 물신과 고무줄로 단단히 여미고 조였던 무장이 천천히 해체되는 저 무거운 반복. 네. 더 무거운 반복, 허리를 뒤틀며 가라앉는 갯벌 위에 쓰는 자꾸만 되감기는 느리고 고된 문장을 읽을 수 없다. 이 빨간 부분 참 멋진 표현 같아요. 네, 근데 이건 딱히 이제 순수 서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죠. 서정시이긴 하지만 어떤 그 노동의 고단함, 갯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의 고단함도 배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순수 서경시 또는 서정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순수 서정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쓰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허리를 뒤틀며 가라앉는 갯벌 위에 쓰는 자꾸만 되감기는 느리고 고된 문장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꾸만 되감기는 이래요. 자꾸만 되감기는 느리고 고된 문장을 읽을 수 없대요. 네, 그 고단한 갯벌 위에서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고단함이 자꾸 반복되어서 그 삶의 어떤 내용을 읽을 수가 없대요. 느리고 고단
그 삶의 내용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물때를 읽다 신동용 시인의 전문입니다. 참 좋네요. 그래서 이런 시에 어떤 또 특징이 있나 봐요. 차분한 태도가 독자 앞에 펼쳐진 풍경을 정서적으로 천천히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차분해지죠. 평온해지고. 네, 그런 시들이 바로 끝이 점점 하강하는 이미지로 끝납니다. 고된 노동을 향한 연민의식을 천천히 느낄 수 있게 한다. 순수 서정시나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서정시의 경우 차분하게 마무리 짓는 방식을 선택하면 시인이 의도한 정서를 전달하고 잔잔한 여운까지 그런 여운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를 노련하게 하는 방법 5번째, 여운을 남기는 5번째 방법입니다. 정황이 완결된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하는 형태라고요. 네. 뭔가 완결된 느낌을 준다고요. 완결된 느낌. 네, 어떤 것이 있나 봐요. 완결된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된다. 좀 닫힌 결말로 보일 수도 있는데 닫힌 결말이 아니어야 되죠. 닫힌 결말로 보이지만 결코 닫힌 결말은 아니어야 되는 그런 시죠. 왠지 정황이 완결된 느낌을 주는 것이지 정말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읽어봐요. 헤어질 때 더 다정한 쪽이 덜 사랑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잘 알기에 나는 더 다정한 척을 했다. 더 다정한 척을 3번도 넘게 했다. 안녕 잘 가요. 안녕 잘 가요.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는 말들일 뿐 그래봤자 결국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소리일 뿐 했는데 사실은 생략법이죠. 정말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뭔가를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니까 후두둑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닫힌 결말이 아니고 독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을 이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줄임이죠. 네, 그 다음 작품 봐요. 종이는 상처를 끌어안은 채 잔뜩 웅크리고 있다. 내 눈동자에서 어떤 저기를 발견한 듯이 구겨진 몸을 다시 펼치지 말라는 듯이 품 안에서 겨우 잠든 어둠을 깨우지 말라는 듯이 이 부분도 서리법이네요. 네, 이렇게 다 닫힌 결말처럼 보이지만 결코 닫힌 결말이 아닌 시. 이런 시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생략법. 저렇게 뭐뭐 하듯이 뭐뭐 하다 이렇게 뒷말이 다 생략됐잖아요. 이렇게 깨우지 말라는 듯이 뭐뭐 하다 이런 말이 다 생략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생략법의 효과 2가지가 있대요. 자연스럽게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생략법을 쓰면 그 다음 뭐지? 하고 무슨 말을 생략해버렸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할 거리가 독자에게 던져지는 거죠. 세련된 마무리의 느낌을 준다. 네, 뭔가 멋있어 보여. 있어 보이고. 생략법을 쓰면 왠지 시를 많이 써본 사람 같고 뭔가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세련된 느낌을 준다. 완결된 마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략법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그렇죠. 생략된 부분을 독자들이 채워 넣으며 정서를 음미하게 만든다. 금방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말이죠. 시상의 전개가 완결된 느낌을 주는 상태로 자신의 시가 끝날 것 같으면 서술부의 생략을 통해서
서술부의 생략을 통해서 여운을 발현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운을 발현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왠지 이 시상을 전개했는데 꼭 닫힌 결말로 끝날 것만 같아요. 그럴 때는 생략법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그런 닫힌 결말의 딱딱한 느낌을 완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노련하게 하는 방법, 6번째, 여운을 남길 수 있는 6번째 방법이에요.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무리하는 형태. 더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네요. 더 전개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 개연성을 열어두고 마무리해요. 그러면 독자는 생각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연속극이 중간에 좀 볼만하면 다 끝나버리죠. 뭔가 좀 기대되면 다 끝나버리고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그렇게 시를 이렇게 뭐랄까요, 아직 더 전개될 게 있는 것처럼 끝내는 거죠. 다음 회차를 꼭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간밤에 그녀가 흘려보낸 소리들이 내 방에 와선 탱탱하게 부풀었던 걸 들키기라도 한 듯이 덩달아 붉어져서는 내 쪽에 있던 비누를 가만히 그녀 쪽으로 놓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결말이 이렇게 끝나요. 전날 밤에 여관에서 옆에 있었던 여인숙인가요? 옆방에서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그걸 다 듣고 잤어요. 그래서 자기도 음흉한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그걸 다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좀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기 위해서 비누 하나 이렇게 딱 그 여자 앞으로 갖다 놔요. 그러니까 독자는 이제부터 이제 뭔가 사태가 시작될 것 같죠. 앞으로 사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비누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눈빛이 왔다 갔다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걸로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전개될 것 같은 마무리는 독자에게 상상하는 즐거움을 준다. 바로 그거죠. 이제 이렇게 내 쪽에 있던 비누를 가만히 그녀 쪽으로 놓아주었다. 뭔가 이렇게 건네주는, 뭔가 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노련하게 하는 방법 7번째, 그 밖에 마무리 예시예요. 위에 제시되지 않은 것. 마무리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다음 시들은 어떤 방식의 마무리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 서 있었지. 너는 운동을 권유하는구나. 운동이 무거워 운동장을 본다. 운동장에 서 있었지. 나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운동이 되어 지나가나 보다. 하나 보다로 끝났네요. 이렇게. 그 다음 벽돌은 벽과 돌에 합성하다. 벽돌은 벽과 돌에 합성하지만 쓰는 방식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어떤 방식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한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다시 되새기면서 마무리한 형태를 쓴 거죠. 한마디로 수미상관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운동장에 서 있었지 했는데 끝날 때도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었지 하고 마치 수미상관을 보는 것처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돌은 벽과 돌의 합성어다 라고 했는데 또 끝날 때 벽돌은 벽과 돌의 합성어 있지만 하고 또 끝나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다시 나오는 것.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근데 단순히
그럴 때 조심하래요. 이렇게 처음에 언급한 부분을 마지막에 다시 되새기며 마무리하는 형태를 쓸 때는 반드시 뒷부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고요. 네, 뒷부분에 뭔가 특별한 느낌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흔히 볼 수 있는 수미상관.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받아요? 기시감이 든다. 옛날 시 같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단순히 수미상관을 사용하면 네, 옛날 시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뒷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합성어지만 쓰는 방식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그렇죠. 어떤 벽돌은 벽과 돌의 합성어지만 쓰는 방식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어떻게 잘 쓰면은 벽돌은 담이 되기도 하고 보호시설이도 되기도 하지만 어떤 그 소통을 막아버리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싸움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파괴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네, 이건 또 어떤 방식인가 한번 봐요. 한 자세로 녹이 슬었으므로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린 생각이 이제 어디가 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라고요. 반짝이겠다, 하겠다, 이렇게 반짝이겠다. 이거 잘 보시면 되죠. 반짝이겠다. 이제 어디 가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 딱 어디 안 가도 어디에 있은들 늘 지하에 있던 지상에 있던 늘 반짝이겠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눈 내리는 소리처럼 말하자. 나는 너한테 안 들리는 소리처럼 말했다가 죽은 새처럼 말했다가 죽은 새를 두 손으로 보듬고 걸어가야지. 해야지. 이렇게 끝났어요. 네. 해야겠다. 할 것 같다. 이런 느낌. 아까 반짝이겠다. 이런 느낌. 네. 약간 추측성도 있고 미래 시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뭐일 것이다, 뭐뭐이겠지, 뭐뭐이겠다, 해야지 다 미래 시제예요. 이런 미래형 어미를 사용했을 때 사용해서 마무리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자가 미래 순간을 떠올리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동시에 이런 미래 시제를 쓰면 미래 어느 시점에 대해서 독자가 상상을 해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열린 결말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새파란 하늘에 이건 또 어떤 특징이 있나 봐요. 새파란 하늘에 눈과 비가 쏟아진다. 불을 끄고 있으니 나는 젖어가는 꿈속이다. 나쁜 일처럼 당신에게 번지기 시작한다. 번지기 시작한다. 번진다. 뭔가 이렇게 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이미지로 하기 시작한다. 뭐가 시작된대요. 이렇게. 네, 번지기가 시작된대요. 뭔가 이렇게 그 동적인 이미지로 마무리를 지으면 생생한 느낌 때문에 여운도 커진다라고 합니다. 여운, 네, 여운도 커진대요. 네, 마무리 짓는 방법은 이 이외에도 많겠죠. 분명한 건 마무리 지을 때 뭐를 해요? 여운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여운, 자기만의 여운, 네, 자기만의 독특한 여운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몇 가지 하셨어요? 마무리, 네, 노련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 네, 7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꼭 기억하기보다는 여러 번 한번 되새겨봐요. 어떤 방식의 마무리들이 있는가. 그런 마무리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떤 마무리가 가장 좀 세련돼 보일까요?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네.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마치 이렇게 탁
다친 결말로 끝나버리는 것. 네, 초보 시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죠. 마치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다 설명해버리면서 끝을 내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뭐 마무리 짓는 방법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무리 짓는 것, 시작하는 것과 마무리 짓는 것, 네, 뭐 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